2032년 한국 미사일이 세계 1등을 할 것이다. 영국 군사정보기업 제인스는 지난 20일 놀라운 예상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방산 대형기업 빅4가 2032년 주력 수출 품목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또는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자주포 분야에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이 2032년에 점유율 63.8%를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루마니아와 계약 사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전망은 천궁2였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경우 LRG 넥슨의 천궁2가 오는 2032년 27.5%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점유율 24.9%로 2위를,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 로스텍의 S400은 20.6%의 점유율로 3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 불리는 천궁2는 UAE의 4조 원, 사우디의 4조 원대 수출에 이어 루마니아에서 5조 5천억 원의 잽값을 터뜨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와 말레이시아도 천궁2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매체 제인스는 8년 후에 천궁2가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대로 가면 이 전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궁2는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비해서 약 4분의 1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궁2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LRG 넥슨과 하나가 생산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외국의 허락 없이 수출할 수 있고 현지 협력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천궁2는 20km 이하 고도에서 마하오 이상의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최근 위협이 되는 중대형 드론도 막아낼 수 있고 전술핵까지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천궁2는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할 정도로 정확한 요격 능력을 과시했는데 이것이 오일머니가 넘치는 중동 국가들을 사로잡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격과 성능뿐만 아니라 후속 군수 지원이 확실한 한국의 장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궁2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세계 점유율 1위가 될 것이라는 LRG 넥슨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LRG 넥슨은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신궁을 미국에 수출하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로봇 사업 역량까지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LRG 넥슨은 올 6월 말까지 사족보행 로봇 기술을 갖춘 미국 기업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고스트 로보틱스는 세계 최고의 군 로봇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만든 비전 60의 최장 구동시간은 210분으로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보다 2시간이 더 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사일 명가로 거듭난 LRG 넥슨이 로봇 기업까지 인수해서 미국 시장을 노린다고 했는데 국내에서는 어떤 미래 첨단 무기를 만들어낼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궁2와 함께 한국을 주목해 보는 것 중 하나가 한국이 최근 레이저 무기를 세계 최초로 전력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국방부와 방위상업청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하나가 개발한 지상 고정형 블럭원 레이저 대공 무기가 올 하반기에 전방부대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연내 배치를 위해 올해 국방 예산에 양산 비용 15억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올 하반기에 시작해서 오늘 2026년 전력화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 중국, 독일, 이스라엘, 프랑스 등의 방산 선진국들이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군에 배치한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 기술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중국 등에 이어 세계 7위권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이들 국가들보다 개발이 늦었지만 가장 빨리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둘러 개발하고 배치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북한 때문입니다. 2년 전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의 소형 무인기는 대체로 고도 2-3km 상공에서 시속 100여 km로 비행했습니다. 이런 무인기를 한 발당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신궁이나 천궁으로 대응하는 건 비효율적인 것은 물론 유격 자체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구 밀집 지역 상공에서 포착되는 무인기에 대해서는 낙탄 위험 때문에 대공 무기를 함부로 쏠 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2년 전 서울 상공으로 침투했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무인기를 KA-1 경공격기가 추격했으나 민간 밀집 지역 상공이어서 기관포를 쏘지 못했습니다. 이 한국군은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에 체계상 허점을 재빨리 보완하고 선진국들의 레이저 무기 개발 추세에 뒤따라 2019년부터 레이저 대공 무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가 개발한 지상 고정형 블록원 레이저 대공 무기는 지난해 4월 ADD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실시된 시험평가에서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춰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되는 하나의 레이저 대공 무기는 20kW 출력으로 드론등의 무인기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초당 30만 km 속도로 발사돼 동시에 여러 개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을 농락한 북한의 드론은 당시에는 굉장히 치욕적이었지만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레이저 무기를 가장 빨리 실전 배치하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미군은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 방어에 7개월간 10억 달러, 하나로 1조 3,600억 원어치의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미국 해군은 레이저 같은 값싼 대안을 찾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군은 어느 지역에서든 운영이 가능한 차량용 블록2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 무기는 출력을 더 높이고 사거리를 더 늘리면 전투기와 군 정찰 위성은 물론 핵을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뒤늦게 레이저 무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앞선 국가들을 따라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개발한 이 레이저 대공 무기는 군사작전 외에도 공항, 항만, 발전소 등 국가 주요 기관 시설에 대한 대테러 방어 체계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해외 수출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대공 무기에 있어서는 완벽한 세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자주포로 평가받고 있는 K9 자주포는 이미 유럽과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으로 수출돼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불리는 천궁2는 항공기 교전 능력을 강화하고 고도 30에서 40km에서 항공기와 미사일, 드론을 요격하는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유도 무기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 하반기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되는 레이저 무기는 고출력 레이저를 활용하여 소형 무인기와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첨단 무기 체계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에 방어가 시급한 나라들은 지금 한국산 대공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외교 전문 매거진 더 디플로매스 16일 글로벌 군수 공급국으로서 한국의 경쟁 우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폴란드, 루마니아 등 많은 나라들이 왜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삼아 군대를 재건하려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배송의 신속성, 두 번째는 라이센스를 통해 자국의 무기 해외 생산을 승인하는 유연성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제품의 매력적인 가격은 또 다른 주요 인센티브라고 말하면서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가 대당 750만 달러이고 독일의 판자우비츠 2000이 1000만 달러가 넘는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400만 달러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목할 만한 가격 경쟁 우위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 무기의 매력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방위산업은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상당한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장기간 투자 중단으로 고군분투하는 독일과는 대조적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무기의 품질이 놀라운데 현대화 과정을 통해 한국 무기는 일부 최고급 미국 무기에 필적하는 정교함과 복잡성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에 주목할 만한 예는 군사 전문가들이 미국 하이마스와 매우 유사하다고 인정한 K239 천무 다중 로켓 발사기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형은 미국형보다 비용 효율성이 약 40%가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품질 저하 없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군사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어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